네, 12단원 국제경제와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2단원에서 경제활동의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제거래와 국제수지, 그 다음 환율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국제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사고 파는 거죠. 국가 간에. 그렇죠? 국가 간의 제품이나 원료, 기술, 자금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국제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거래는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그거죠. 국가 간 자연환경과 생산요소와 질과 양의 차이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있는 것이 저 나라에는 없고 저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나라에 없으니까 서로 교환해서 하면 더 풍부해지겠구나 해서 국제거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나나 먹고 싶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나라로부터 수입해 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뭔가를 수출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국제거래의 가장 원초적인 발생 원인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이론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중학생들에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뭐 경제적인 수식을 써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우위라는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내보다 설거지를 더 잘해요. 아내보다. 아내는 나보다 빨래를 더 잘해요. 그럴 수 있겠죠. 둘의 능력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집안일 중에 설거지와 빨래를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역할 분담할까요? 분업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자연인문 체험학습 가면 역할 분담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아내는 빨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죠. 이게 절대우위예요, 절대우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몰아주자는 거야. 이게 절대우위 개념이야. 그럼 비교우위는 뭐냐? 비교우위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니까 셰프를 예로 들어봅시다. 셰프 누가 유명할까요? 셰프. 그래. 이연복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연복 아저씨. 이연복 중국집 아저씨가 있고, 그 밑에 조수로 들어가 있는 고종호 조수가 있다고 해봐. 봐봐. 그러면 이연복 셰프는 중국집에서 몇십 년을 일했으니까, 요리도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중국집 청소도 더 잘하겠죠? 그쵸? 이연복은 고종호보다 요리도 더 잘하고 청소도 더 잘해. 그러면 뭐야? 뭐 해? 그러면 이연복이 요리랑 청소를 다 해야 돼? 고종호는 그냥 놀고 먹고 구경만 해야 돼? 뭔가 이상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이연복이 요리와 청소를 고종호보다 둘 다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할 분담해서 서로 분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봤더니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연복이 고종호보다 요리를 너무나 월등하게 잘해. 고종호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물론 청소도 이연복이 고종호보다 잘하지만 청소의 경우에는 이연복과 고종호가 사실 뭐 청소를 뭐 아무리 잘해봐야 그쵸? 그러니까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 하지만 요리 부분에서는 고종호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이연복 셰프 아저씨는 요리에만 집중하고 고종호 조수는 이연복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를 도맡아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좋겠죠? 효율적이겠죠? 이게 바로 비교우위라는 거야, 비교우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비록 요리, 청소 둘 다 이연복 아저씨가 더 잘하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더 잘하는 요리에 집중하고 청소는 나머지 인원인 고종호가 집중해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에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면 봐봐,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필리핀과 한국이 있어요. 근데 한국이 TV도 더 잘 만들고 옷도 더 잘 만들어. 필리핀은 TV, 옷 둘 다 한국보다 못 만들어. 그런데 필리핀과 한국을 상대적인 의미에서 비교해봤더니 한국의 TV를 만드는 기술이 필리핀보다 월등히 앞서. 월등하게 앞서.
그리고 옷은 뭐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긴 하지만 TV만큼은 기술이 뒤처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TV만 만들고 필리핀은 옷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옷과 TV를 적정한 비율로 교환하면 더 효율적인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 그리고 그렇게 필리핀이 옷만 만들고 한국이 TV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산하는 거를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 국제분업이죠. 국제분업.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환하면 더 이득을 거둔다. 양국 모두. 이해가죠? 이게 비교우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지. 국제수지는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용돈기 입장 쓰시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으면 수입,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음반을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그러면 그 지출이죠? 그걸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수입해서 쓴 돈을 다 종합해서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해를 거두었는지를 따지는 걸 국제수지라고 해요.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이 있다. 자본금융계정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경상수지만 이해하세요. 경상수지는 뭐냐면요.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실물 거래의 결과, 실물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외화 수치와 외화 지급의 차이이다. 수치가 벌어들인 거고 지급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여기 한번 또 써봅시다. 외화 수치, 여기서 뭐 외화는 대표적으로 달러겠죠? 그렇죠? 달러를 수치한 것과 지급한 것을 비교했을 때 수치한 게, 벌어들인 게 더 큰 걸 뭐라고요? 이거를 흑자라고 해요.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달러를 벌어들인 것과 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쓴 게 더 많아.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흑자라고 해요. 흑자. 흑자래. 적자라고 해요. 적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봤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기 입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면 흑자, 쓴 돈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 적자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거야. 내 지갑에 벌어들인 달러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 이해가죠?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 그래서 달러가 내 지갑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수출이 잘 돼. 수출이 증가하니까 국내 생산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반면에 경상수지 적자라고 할 때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건 수출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내 지갑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내 생산이 위축돼서 고용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결국 내가 실업자가 될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 부분 봐봐요. 경상수지 흑자는 내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니까 내 지갑에 달러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 지갑에 돈이 많아져. 내 지갑에 달러가 많아져. 그러면 내 지갑에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뭔가 물건들을 막 사고 싶겠죠? 그러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물가가 상승하는구나. 이해가요?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내 지갑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거죠.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야. 돈이 바닥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거나 정체 수준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율 부분이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겠죠. 원달러 환율. 여기 써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쉽게 말하면 1달러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1달러가 얼마냐.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할까요?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가고요.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를 설명을 할게요. 봐봐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올 여름에 해외여행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그럼 그 사람들은 해외로 갈 때 원화를 뭘로 바꿔서 가요? 달러로 바꿔서 가죠. 그럼 달러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수입 증가도 마찬가지. 수입 증가. 뭔가 수입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 수입품에 대한 결제는 달러로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달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 부분 봅시다.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왜 환율이 상승할까요?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왜 환율이 상승할까요? 왜냐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달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죠. 이해가죠? 그렇죠? 수요 감소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증가 한번 볼게요. 외환의 공급 증가. 외환이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신 제품을 개발했어. 삼성 기술보다 더 앞서는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외 여러 곳에 수출하겠죠. 그러면 수출하면 뭘 벌어들여? 달러를 엄청 많이 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달러가 늘어나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이해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많아져.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써요? 달러를 쓰죠. 그러면 달러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죠. 이해가요? 이 부분 이해가면 환율 변동의 영향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원달러 환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달러가 이번 달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달러가 갑자기 1,500원으로 변동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환율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 상승. 자,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환율 상승이라고 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고 이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원화, 자국 화폐의 가치의 하락을 뜻해요. 이거를 평가절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용어까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뜻해요. 봐봐. 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비싸졌잖아.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봐봐.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러면 봐봐. 원래 우리나라에서 3,000원에 파는 물건이 미국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려요? 1달러 1,000원 하던 시절에는 얼마야? 3달러죠. 3달러. 그런데 1달러에 1,500원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3,0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 가서 얼마에 팔려요? 2달러에 팔리죠. 그러면 3달러짜리 물건이 2달러에 팔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엄청 열심히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볼게요. 해외여행.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놀러 가는데 1,000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그 우리 돈으로 원래 1달러에 1,000원 하던 시절에는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만 바꿔서 미국에 여행 갈 수 있었다고. 그런데 1달러에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1,000달러 마련하려면 우리 돈으로 얼마 필요해요? 150만 원 바꿔야 돼. 150만 원. 그러면 미국 여행 갈 때 처음엔 100만 원이면 갔는데 이젠 150만 원이 있어야 가는 거야. 그러면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잘 안 가겠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